역대 포항시장들의 무소신 행정 속에 1941년 지어진 포항시 화장장이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축이 시급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족해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왔는데 동국대 경주병원에 영유아 응급진료센터가 신설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월성원전 3호기 자동정지는 결함이 있는 냉각제 펌프 부품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장장은 도시의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민원 사안이어서 지자체마다 건립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포항시 화장장의 경우 해방 전인 1941년에 지어진 시설로 역대 포항시장들이 손도 못 댔는데 10년 전 극심한 반대를 극복한 경주시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1년 건립 연도로만 보면 근대 문화재급인 포항시립 화장장. 시설은 낡을 대로 낡았고 세기에 불과한 화구를 100% 풀 가동하고 있어 직원들은 행여나 고장이 날까 하루하루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화장률은 81.4%, 화장 건수 4,388건으로 설과 추석 이틀만 휴무한 걸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구를 화장합니다. 특히 환절기 등 고령자 사망이 많은 철에는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해 4일장을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포항시는 화장장을 옮길지, 옮기면 어디에 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올해야 겨우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도 용역이 나오면은 의회 보고도 하고 여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일단 정해서 아마 내년 후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 넘어 산인 반대 민원을 무슨 수로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반해 경주시는 2012년 시립추모공원인 하늘마루를 개원해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찾은 경주 하늘마루는 7기의 화구를 갖추고 3기를 예비로 두어 민원인 불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봉안당까지 갖췄습니다. 경주도 출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 홍역을 치렀습니다. 달걀 세례와 오물투척, 급기야 고인이 된 백상승 전 시장이 물병에 맞아가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극렬한 집회로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내 그때 상처가 아직까지 이 눈 때문에 내가 병원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과 고소, 고발한 것도 없고. 이에 경주시는 서면 전체에 30억 원, 화장장이 들어서는 6개 자연불악에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기금을 운용할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경주역앞 요지 빌딩과 물류 창고를 매입했습니다. 연간 5, 6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와 화장 수수료로 경로 잔치나 마을 경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장학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온천도 가시고 또 회에 드시러도 가시고 이렇게 각 마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상승 전 경주시장의 책임감과 추진력이 주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백상승 시장 아니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없었다면 이게 할 수가 없었지 않나. 포항시장들이 표를 의식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포항 시민들의 불편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후포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대게와 붉은대게 등 다양한 해산물을 당일 입찰가에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깜짝 경매와 해산물 잡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월송 큰 줄 당기기를 시작으로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대게 플래시몹과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정지로 인해 자동 정지된 월성원전 3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지 사고는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던 냉각제 펌프의 부품 중 하나가 운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동으로 정지된 것으로 결함 부품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3호기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성 폐기물을 20년 가까이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 포스코 협력사 대표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90%가량을 내뿜는 곳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 공장입니다. 이 가운데 황산화물은 별도의 설비를 갖추고 흡수제를 주입해 대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황산 나트륨, 일명 폐망초로 불리는 유독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에서 연간 수천 톤씩 발생하는 이 유독성 물질을 19년 동안이나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다가 포스코 협력사를 운영해온 이상열 전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을 환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똑같은 유독성 물질을 광양제철소에선 지정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고 있는데 포항제철소에선 자체 환경부 질의를 근거로 지정 폐기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철소 안에 지정 폐기물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결에 태우면 돼요. 아니면 고로에 장입하면 돼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민원을 접수한 포항시는 자체 폐기물 성분 검사도 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성분 검사했어요. 성분 검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그 환경부 질의만 가지고 저한테 지금 답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의 관행적인 환경 문제가 다시 드러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도 화가 나는데 이런 사실들의 알 권리가 우리는 너무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실 그대로 명백히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발생한 폐황산 나트륨은 별도 보관 없이 연속 공정에서 재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재사용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상열 전 대표가 납품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포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이 다음 달 29일부터 모두 19차례 치러집니다. 필기시험은 평일에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으며 3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현지 출장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은 1급과 2급 요트로 나눠지고 필기, 실기시험 통과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경주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행복택시를 시범 운행합니다.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간포와 양남, 양북면 등 20개 마을이며 1인당 시내버스 일반요금 1,3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행복택시를 20개 시범마을에서 운영한 뒤 만족도 조사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모든 읍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경주시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영유아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응급센터에는 전문의 등 의료진이 상주해 24시간 영유아 응급 환자를 치료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환절기여서 환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 영유아 응급센터가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대구나 포항 쪽에 큰 병원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가고 경주는 없어서 많이 불편해서 주말에는 정말 좀 걱정스러워요. 아플까 봐 애들. 이 같은 진료 불편을 덜기 위해 동국대 경주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에는 주간에 1명, 야간에 3명의 전문의와 간호사 8명 등 의료진이 상주합니다. 일반 응급실과 별도로 연말까지 영유아 전용 응급실도 따로 마련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이런 경주와 같은 중소도시에는 영유아 소아 응급 진료 공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상북도 유일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공공의료에 책임을 다하고자 경주시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협약을 맺고 매년 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료진 인건비 등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취약 시간대 영유아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소아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경주 관광객들의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민주당과 민정당 등 경주 지역 정당과 결의하나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평화연대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평화연대는 3.1운동 100년과 남북 통일 시대를 맞아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연대를 해야 하며 경주 엑스포 남북 공동 개최를 비롯해 경주 개성시 자매 결연 등 북방 경제 협력에 시민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구 경북 지역 30개 주요 기업이 오늘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2022년까지 연차별 목표를 정해 배출 오염물질을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펜션에서 경산에서 온 27살 A씨와 충북 충주에서 온 28살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체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경상북도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지난주 열린 제100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에서 14개 출전팀 가운데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경북 초등부 아이스하키팀은 포항엔젤스와 구미 이글스의 연합팀으로 동계체전 출전 2번 만에 상위권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경북에는 포항과 구미에만 사설 빙상장이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 시설도 열악해 아이스하키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온종일 뿌연 하늘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미세먼지는 잠시 해소되는 듯하다가 오전에 다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온화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도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연무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0km 내외였는데요.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내일도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아침부터는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3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밤부터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전체 일반은행의 당기 순이익 가운데 지방은행의 비율은 2015년 20.2%에서 지난해 12.4%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지방은행 총자산 증가율도 연평균 4.4%로 그치는 등 자금 수요 감소와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 경영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농림부는 NH농협 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사과와 배, 단감 등 60여 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지자체가 최대 40%를 부담하며 올해는 배추와 무, 호박 등 5개 농작물이 보장 내용에 추가됐습니다.
울진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 원씩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울 원자력 발전소 주변 울진읍과 북면, 죽벽면 주민이고 융자금은 연리 1%에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경주 동궁원 식물원 입장료가 3월부터 1,000원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어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경주 시민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동궁원 안 버드파크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30분 늦춰지고 폐장 시간은 오후 7시로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